이제 여기서부터가 엄밀히 말하면 시험범위지만 여기서부터가 시험범위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사실 뭐 합성함수 이런 데도 어려운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시험범위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보면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쭉 보면서 빈칸만 좀 채우고 넘어갈게요. 함수가 뭐냐,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 있고 치역을 우리가 정의하자면 무엇들의 집합이라고 말하면 적당할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인 건 알고 있는데 치역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일까요? 이 그림에도 힌트가 있다. 치역들은 무엇들의 집합이야? fx들의 집합입니다. fx들의 집합. 다른 말로 fx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도 부르죠? 함수값. 그치?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그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만 한다. 뒤쪽에서 우리가 풀어볼 문제 중에 함수인 것,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먼저 해볼까? 자, 이거 간단한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 꽤 어려워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 3번 문제 있거든요. 3번. 이거 한번 찾아볼래? 답. 자, 함수인 것은 함수가 아닌 것은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일단 아무 힌트도 안 줄 테니까 답 한번 찾아보세요. 3번. 요거를 감이 딱 와가지고 3번을 탁 찾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양끝값만 넣어봤는데 양끝값 넣어봤는데 벗어나네 해가지고 찾은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함수냐 아니냐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 함수에 무엇을 찾아야 정확할까요? 이 정의역에서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봐야 정확한 거야. 근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니까 그냥 직선이잖아, 직선. 직선의 경우는 1번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일 텐데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까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2분의 1이고 4 집어넣어보면 2분의 11인가? 그러면 이 최소값, 최대값이 이 범위 안에 어때요?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라는 게 치역의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 치역. 치역의 범위가 이 공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얘는 함수가 맞다. 이게 정확한 확인입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를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을 때 x가 마이너스 1, x가 4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여기 얼마야? 6인가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죠. 역시 y값의 범위가 1부터 6까지인데 이것도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함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3번, 4번, 5번은 직선이야 아니야? 직선 아니에요. 3번은 절대값 그래프니까 V자 모양이고 4번, 5번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 이 주어진 정의역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보는 게 정확한 풀이죠. 지금 얘는 3번 그래프는 3,-2가 꼭지점 위치에 있죠. 그죠? V자의 그 뾰족한 부분에 있는데,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있을 거고 x가 마이너스 1, 4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큰 값이고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죠. 요 두 값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치? 그냥 양끝 값을 무조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얼마예요?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범위는 요 범위 안에 어때?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져? 3 같은 애가 화살표를 쏘야 되는데 마이너스 2한테 쏴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없어. 화살표를 못 쏘게 되겠죠, 그렇죠? 화살표를 못 쏘게 되니까 이런 것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4번과 5번은 거의 비슷한데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1이죠. 0,1이니까 이번에도 범위를 자를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릴 거고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은 1이고 여기는 4 집어넣은 거니까 4 집어넣으면 얼마야? 5인가? 그죠? 어쨌든 요 범위가 요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 최대값이 이 공역 안에 포함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 함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지? 이렇게 푸셔야 되겠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같은 함수는 완전히 똑같은 식일 때도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요럴 때 있지.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A랑 B 두 개 있어. 그때 fx와 gx가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때는 그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죠. 뭐와 뭐만 같으면 되지? 정의역이 이렇게 딱 원소 두 개밖에 없다면 내가 이 원소를 f에다가 넣어본 거랑 g에다가 넣어본 게 어떻고? 같고 and fb랑 gb가 같다면 그러면 식의 모양이 좀 달라도 이 정의역에 대해서는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fx는 절대값 x고 gx는 x제곱이다. 이런 함수가 있다면 효민아,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같은 식은 아니죠. 하지만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딱 3개밖에 없어. 이 3개에 대해서는 어때요? 같죠? 그죠?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도 1이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1이고 0 넣으면 0, 0, 1 넣으면 1, 1 같으니까 이 정의역에 대해서는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서로 같은 함수의 개념이었죠. 정의역 확인하고 대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슨 선을 그어봤을 때 이렇게 무슨 선이야? 세로선을 그어봤을 때 한 번만 만나면 걔를 우리는 함수다,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말하죠. 세로선 그어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정의역 x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의 순서상 여기다 뭐라고 쓰면 적당할까? 순서상으로 그냥 쓰면 되니까 x, fx 이렇게 쓰면 적당하겠죠. 네, 그런 점들을 다 찍어본 것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 걔가 혹시나 세로선을 그어봤는데 한 번 안 만나고 두 번 만난다. 이러면 그건 함수가 아니죠. 그죠? 자, 내려가서 여러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x1과 x2가 다르면 뭐도 서로 달라야 돼? 그치, fx1과 fx2도 다르다. 이렇게 써야 적당하죠. 잘 보이나요?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의역이라면, 서로 다른 x값이었다면 서로 다른 애한테 화살표를 쏘라 이거지. 같은 애한테 쏘면 안 된다. 그게 1대1 함수의 개념이고, 자, 1대1 대응은, 서윤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하나의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되죠. 그게 뭐였지? 치역과 무엇이 같다? 공역이 같다. 그치? 치역과 공역이 같다. 요걸 만족시켜 주면은 그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1대1 함수가 이만큼 있다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1대1 함수들 중에 조금 더 특별한 애들을 1대1 대응 함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항등함수, 상수함수 기억하죠? 항등함수는 어떤 거였어? 정현아, 항등함수.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그렇게 말하면 좀 부정확한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죠. 그래서 식으로 쓰자면 fx가 뭐인 거야? x인 거죠. fx가 x. 그쵸? 그런 것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죠. 상수함수란 뭐야? 그치. 몰빵. y값 하나에 모든 정의역들이 다 화살표를 날리고 있는 게 상수함수죠. 그죠? 그래서 식으로 쓰자면 fx는 c다. c라고 하는 거는 상수입니다. c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값이 아니라 하나의 정해진 상수. 그래서 모든 x값들이 하나의 상수로 딱 몰리는 것, 하나로 몰빵되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게 이제 그 함수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함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g 합성 fx를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기 편한 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치? g를 이렇게 크게 겉함수의 역할을 시켜주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fx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요 모양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기가 편하죠. 그쵸? 여기도 그거 쓰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겉함수와 속함수의 형태로 써주시고, 자,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는 서연아,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합성함수는? 바꾸는 거 뭐라 그러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대신에 뭐는 성립하지? 괄호를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있는 괄호 같은 것을 이렇게 옮기는 거는 상관이 없다. 예, 합성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i는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표현할 때 쓰는 문자인데 f라는 함수에다가 i를 합성하거나 거꾸로 i라는 함수에다 f라는 함수를 합성해도 i는 사실 별 역할을 못하죠. 그냥 뭐랑 똑같을까? 그냥 f 혼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쵸? 항등함수는 들어간 거 그대로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8번에는 여기 f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역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갔던 화살표를 거꾸로 다시 되돌려주는 함수가 역함수였고,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건 이거죠. 요런 거를 만나면 보자마자 강효가 이걸 어떻게 바꿔치기 해야 돼? 그렇지. FB는 A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뭐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뭐 이럴 때도 있잖아. F 역함수의 뭐 3x 마이너스 4가 뭐 2x 플러스 1과 같다. 뭐 이런 식을 만났을 때도요. 이거 나야 어떻게 돌려서 쓸 수 있어? 그렇지. 요거는 3x 빼기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상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항상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게 역함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빠르게 돼줘야 돼. 서윤아, 그만 자. 맨날 자, 맨날. 언제 안 잘래? 자, 옆에 페이지 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식인데, 자, 서윤아,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과정을 잘 생각해봐. x는 f 역함수 y까지 했고, 거기서 x랑 y를 서로 바꾼다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해요? 이거 똑같은 위치에 쓸까? 이 x 자리를 뭘로 바꿔? y는 f, 방금 위에 줄에 있는 식이 이거잖아. 이 위에 줄에 있는 이 식에서 우리는 뭐만 해주고 싶은 거야? x랑 y를 서로 바꾸고만 싶은 거잖아. 그치? 나머지는 건들지 말아야죠. 뭐라고 써야 돼?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써야죠. 그쵸? 이게 x, y 자리 바꾼 거지.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역함수 찾는 과정 뭐 많이 해봤으니까 뭐 문제 만나면 할 수 있을 거고,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 씌우면 수호 어떻게 되더라?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f하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나오죠?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죠? x 집어넣어서 x 나왔다는 게 항등함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바깥에 역함수가 붙어 있을 때 역함수를 안으로 뿌려주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fg가 자리가 바뀌죠. 자리가 바뀌어. 그래서 누가 앞으로 나와야 돼? 지금은 f의 역함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g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역함수의 그래프 하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 문제에서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민영아, 우리는 이걸 직접 찾지 않죠? 항상 어떻게 바꿔서 찾았어? 누구와 y는 x의 교점? f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풀었어요. 역함수의 f와 f 역함수 교점 찾으라 그러면 항상 역함수 찾기 귀찮으니까 f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바꿔서 찾았었죠.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역함수의 그래프는 늘 요놈에 대해서 대칭한 모양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곧 얘네 둘의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빈칸에는 fx의 그래프가 a, b를 지나간다면, 그럼 효민아, 역함수의 그래프는 몇, 몇을 지나간다고 말하면 적당할까? 한 대 때려줘. 뒤통수 한 대 팍 때려줘. 뭐? 맞아요. a, b를 뒤집어가지고 b, A를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면 적당하겠죠?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y는 x를 대칭시켰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1, 2번에 대해서만. 자, 이렇게 얘기했었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얘가 뭐 간단한 걸로 할게.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y는 fx의 전체 절대값,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더라? 어떻게 알아 그랬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 중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 아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라?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라. 그래서 자, 요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요 부분은 그대로 오고요. 요 밑에 있는 게 그대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져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게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요렇게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도 했었죠. 요렇게. 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였니? 나야 기억나? 이렇게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기억 안 나?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일단 요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요 부분은 안 건드려요. 왜냐면 요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x 값이 양수인 부분이잖아. 그러면 x에다 절대값 씌워도 x가 양수면은 절대값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요건 안 건드려요. 대신에 여기 있는 부분의 그래프는 날려버리고 방금 우리가 그은 이 그래프를 요 부분을 그대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요게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였고, 자, 두 가지만 더 추가해 보면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렇게 된 거. 이거는 방금 그렸던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x, y의 역할이 바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까는 x가 0보다 큰 부분을 남겼잖아.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지? x축보다 위에 있는 데가 y값이 양수인 부분이니까 요거를 남기고 대신 요거를 버리고요. 그리고 대칭을 시킬 때도 아까는 이 녀석을 y축에 대해 대칭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이 남아있는 녀석을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하는 행동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떨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x, y가 전부 양수인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아까 요것과 요것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자, 이번에도 요 부분이 될 텐데, 이게 x 값도 양수고 y 값도 양수인 영역이니까 요것만 남기시고, 대신 얘를 대칭을 어떻게 시키냐면, 자, 요 부분을 x축에 대해서도 대칭시키고, 요 부분을 y축에 대해서도 대칭시키고, 요 부분을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시켜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다 그려져야 됩니다. 그지? 요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에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에 대해서는 요렇게 4가지 알고 있으면 뭐 더 이상 필요한 건 없다. 그래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아까 3번 풀었고요. 네,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 6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에 배웠던 지식들을 다 동원해 주시고, 특히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승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2. 야씨, 이걸 몰라. 할 줄은 아는데. 할 줄 알면은 이거 식으로도 부를 수 있어야지. 그거 뭐 못하는 거지. 그게 뭘 할 줄 아는 거야. 마이너스 어, a분의 b. 그래.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이제 a분의 c. 그렇지. 자, 이거를 잘 활용해 주셔야 풀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도전. 자, 해봅시다. 우선은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것부터 써놓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찾으라고 한 게 요거죠. 요건데 하나씩 생각해보면 f 알파 베타, 이거는 f 마이너스 2를 찾으라는 거니까, 그치? 요 함수에 마이너스 2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유리수니까 당연히 위에 줄로 가야 되겠고, 위에 줄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라. 이게 몇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요 뒤에 부분은 f 알파와 f 베타를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먼저 찾아보면, f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알파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죠. 알파가 무슨 수야? 무리수일 거야.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무리수일 거야. 그러면 밑에 줄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 알파를 넣어라, 이런 말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도 똑같죠? 마이너스 2 베타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는 순간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게 8이잖아. 이 얼마야? 그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찾으라고 한 거 f 알파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플러스 f 베타,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요 식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이야 답이? 12, 4번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근과계수의 관계, 그리고 함수값 찾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이거 진짜 쉽다.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해보라는 건데, 자,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을 잘 조정해주면 식이 서로 달라도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x라는 집합에 원소를 a를 하나 먼저 넣어볼게. 자, x라는 집합에 원소 a가 들어가 있다면 이 x라는 집합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돼야 되니까 fa와 ga가 어때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지, 그치? 이게 같아야지 이 집합에 대해서 같은 함수죠. 그럼 fa는 마이너스 a제곱이고
GA는 3A-10입니다. 풀면 되겠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어주세요. A제곱 플러스 3A-10 이 5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값 뭐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5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이 X라는 집합은 2와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라는 집합이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뭐로 대답해야 돼? 3개라고 대답해야 돼. 3개. 3개. 왜? 2랑 마이너스 5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것도 X집합이 될 수 있고 2만 들어가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5만 들어가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 문제 답은 3개고요. 자,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낸다면 아마 A 값을 2개 아니고 하나 더, 뭐 1개 더, 뭐 이렇게 하나 더 있다. A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왔다. 강경아, 그럼 답이 몇 개로 바뀔까? 7개로 바뀌죠. 그쵸? 원소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늘어난다면 2의 세제곱으로 가주시고 공집합 하나 빼주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원소가 하나 늘어난다면 답은 7개가 될 거다. 그죠? 그렇게 좀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20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뭐 개념만 잡혀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20번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1대1 함수가 뭐가 있고 1대1 대응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1대1 함수들부터 골라봅시다. 1대1 함수를 고르는 거는 되게 쉬워. 그냥 무슨 선만 그어보면 돼? 가로선만 그어보면 돼요. 아까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무슨 선이었어? 세로선이었지. 근데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가로선입니다. 가로선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기억, 합격. 니은도 가로선 그으면 한 번만 만나죠? 합격. 디귿, 가로선 그으면 한 번만 만나죠? 합격. 리을은 어때? 가로선 그으면 2번 만나잖아. 탈락. 미음은 어때? 합격. 한 번만 만나니까. 비읍은 가로선 그으면 최대 3번도 만나죠. 그쵸?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4개고요. 1대1 대응을 찾을 때는 얘네 둘은 고민할 필요가 있니 없니? 이건 뭐 이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4개 중에서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서연아 무슨 조건이 추가돼야 돼? 맞아.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미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야?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인 것만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의 y값들은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아래로도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치역이 실수 전체인 거 맞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니은은 어때요? y값이 아래로는 계속 내려가지만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 안 올라가? 위로는 안 올라가잖아. x가 점근선이잖아. 그치? x축이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요 놈의 치역은 뭐냐면 y바 y는 0보다 작다가 치역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미음 같은 경우는 기역과 마찬가지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y값들이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가질 거라서 요렇게 3개는 1대1 대응도 돼요. 그래서 요게 기역, 디귿, 미음. 그치? 그래프 형태를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문제 한 개만 더 볼게. 그 옆에 24번 1대1 대응의 개념은 우리 뒤쪽에서 배우는 무슨 단원에도 그대로 나오니 1대1 대응이라는 게 어떤 단원에서 또 나오죠? 함수 단원 중에 역함수 단원에서 나오잖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1대1 대응이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역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1대1 대응의 이 개념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자, 다음 fx가 역함수를 가지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은 뭐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 문제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념은 역함수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범위를 나눠서 한번 써볼까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 요거일 때는. 그러면은 유나야, 요 부분이 양이 돼, 음이 돼? 요 범위일 때는 음이 돼가지고 얘가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뭐가 돼요? 색칠한 부분이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대로 나와서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정리해가지고 쓰면 이 부분은 x항이 요거하고 요게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x항이니까 2a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해봐야 돼.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자, 세로선만 그을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요쪽 영역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쪽 영역에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그치. 기울기의 부호가 같고, 얘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었다면 얘도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선에서 둘이 이렇게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경계선에서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경계선부터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 위에 식에 집어넣은 거랑 밑에 식에 집어넣은 거는 어떨까?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계선에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잖아, 그치? 이 절대값 때문에 함수가 갈렸던 건데, 절대값 부분이 통째로 0이 돼버리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위에다 넣든 밑에다 넣든 늘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만난다는 건 확실해. 뭐 요 점 하나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무조건 만날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놈의 그래프하고 요렇게 오는 그래프하고 요 놈의 그래프가 서로 부호만 같으면 됩니다. 그럼 부호가 같다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식으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함수의 기울기하고 밑에 있는 함수의 기울기를 곱한 게 양수면 되죠. 그쵸?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 되지. 그치? 이 부등식을 풀어줄 건데, 이거는 이 앞에 거는 얼마로 묶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고, 요건 얼마로 묶을 수 있어? 2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를 앞으로 꺼내고, 첫 번째 가로는 a 더하기 3이 되고, 두 번째 가로는 a 마이너스 3이 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2 땡기고, 여기서 2 땡기고.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4 이거 여기 붙이고 풀면 안 되지. 그죠? 2차 부등식은 무조건 양수로 가는 거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린다? 그럼 부등호 어떻게 돼요? 바뀌겠지. 요거 사라지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민영아 해가 뭐야?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정수는 몇 개일까? 자, 안 보여? 요거. 자, 정수는 마일, 0, 1, 2 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문제였고요. 넘겨봅시다. 자, 넘겨서 28번을 볼게요. 28번. 28번은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문제입니다. 이 fx라는 함수가 항등 함수가 된대요. 항등 함수. 아까 강여가 항등 함수가 뭐였지? 1 넣으면 1 나오고 강여기를 넣으면 강여기가 나온 함수. 근데 지금은 정의역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이 세 숫자에 대해서만 얘가 항등 함수를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A가 뭐고 A고, 그렇죠. FB가 뭐고 B고, FC가 뭐고 C인, 이런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역이 딱 몇 개로 나눠져 있어? 3개로 나눠져 있지. 느낌상 여기 첫 번째 구간에 하나 찾고 여기서 하나 찾고 여기서 하나 찾으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봅시다. 맨 첫 번째는요, 함수값이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3으로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요런 애를 찾으려면 A 자리에 그냥 얼마를 넣으면 돼요? 그쵸? A 자리에다 내가 마이너스 3을 넣어본다면 마이너스 3은 요 영역에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으로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네. 그래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그죠?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X에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3이 나온 상황이 되니까. 자, 두 번째, FB는 B다. 이거를 내가 두 번째 영역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FB는 자, 두 번째 영역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인데 얘가 B랑 같죠? 이거 계산해보면 B 얼마 나올까? 이렇게 되니까 B가 2 나오죠. 그죠? 근데 확인해야 될 것은 그 2라는 숫자가 반드시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돼? 우리 지금 요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러니까 요 영역에 들어가야지 걔가 B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찾은 2라는 값은 요 영역에 들어가니까 B를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B는 2네. 자, 세 번째. C를 집어넣어서 C가 나온다. 이거를 세 번째 구간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FC는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4고 걔가 C인 거니까 자, 얘는 풀어보면은 C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 1, 4에 풀마 2개 나오는데 자, 이 중에 우리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C값은 이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구만 고른다? 4만 고른다. 4만. 그래서 C는 4라고 말할 수 있고 물론 여기 이 A값, B값, C값은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A가 2고 뭐 B가 4고 C가 마이너스 3이고 이럴 수도 있죠. 그냥 편의상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한 건데 아무튼 A, B, C 세 개는 이렇게 마3과 2와 4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요 영역에서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A, B, C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해서 3이 답인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항등함수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에 대한 유형인데 여기서 한 개 풀어보고 갈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 33번. 이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어느 단원에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나오는 문제잖아. 그렇죠? 자, 상황을 잘 따져보세요. 33번. 8이 정답입니다. 자, 왜 그런가 살펴보자. 지금 2분의 1과 1과 2라는 원소가 이쪽에 마이너스 1과 2분의 1과 1과 2한테 화살표를 날릴 건데 주어진 조건은 요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x자리에 1을 넣어보면 f1 곱하기 f1은 1이다 이렇게 되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는 f1의 제곱이 1이란 얘기죠. f1의 제곱이 1이야. 무슨 뜻이죠? f1의 값은 무조건 얼마 또는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f1의 값은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그러니까 1이라는 친구는 선택권이 몇 개밖에 없어? 2개야. 얘한테 쏘거나 얘한테 쏘거나. 얘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1이라는 친구는. 자, 그 다음에 요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2분의 1도 넣어볼게요.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 2분의 1 곱하기 f2가 1이죠. 그래서 2분의 1과 2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서로 간에 연관이 있어가지고 얘네 둘의 함수값을 곱하면 1이 돼야 돼. 그럼 이녀가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2분의 1이 얘한테 쐈다면 2는 어떻게 써야 돼요? 둘이 곱해가지고 1이 꼭 나와야 돼. 그치? 얘도 얘한테 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곱해갖고 1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 만약 얘한테 쐈어요. 이렇게 쐈다면 그럼 강혁아 얘는 누구한테 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지 또 둘이 곱해가지고 1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2분의 1한테 쐈다면 뒤에 있는 애는 반드시 2한테 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1한테 쐈다면 얘도 같이 1한테 쏴야죠. 곱해서 1이 꼭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한테 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얘가 얘한테 쐈다면 얘가 이제 그 역수인 2분의 1한테 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2한테 쏘면 얘는 2분의 1한테 쏜다 해서 얘네 둘을 묶어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얘네 둘을 묶어서 네 가지 경우의 수니까 2와 4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래도 경우의 수를 배웠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2랑 4는 곱해야 되죠. 셋이 동시에 화살표를 쏴야지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합성함수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40번 한번 풀어보자. 일단 합성함수들을 각각 쓰시고 그 두 합성함수가 서로 같아지기 위한 A, B의 조건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40번 해봅시다. 자, 우선 합성부터 해볼까요? 서윤아, F 합성 GX면 어떻게 써야 돼? F 합성 GX면 마이너스 2 괄호 AX 플러스 B 플러스 6이죠. 그럼 한번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일 거고. 자, 그럼 거꾸로 G 합성 F. 승우야, 이건 어떻게 써야 돼? A 괄호 그치. 얘도 분배시켜주면은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이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야 되겠고, 이거는 벌써 같네요. 자, 이 뒷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6과 6A 플러스 B가 같습니다. 그럼 얘를 잘 정리해보면은 2B를 이쪽으로 넘기면 3B가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B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GX잖아요. 그쵸? GX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가 궁금하니까 GX의 B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것을 집어넣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GX식이 어떻게 되냐면 GX는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는 게 딱 점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야? 그치. 이렇게 묶어서 쓰면 이 모양이 어떤 직선을 얘기하는 거였니?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A고 몇 컴마 몇을 지나는? 2,2를 지나는 직선. 그거를 표현하는 모양이죠. 그쵸? 그러므로 얘는 A 자리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2,2는 지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의 좌표는 2,2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 다음 페이지에 45번 볼게요. 이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45번.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y가 8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죠. 자, 이번에도 함수가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x는 0을 기준으로,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 얘가 y는 x 플러스 2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영역에 요 2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근데 얘는 표준형으로 먼저 바꿉시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반을 제곱하면은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그리고 플러스 2. 합성을 안 했구나. sorry. 자, 우리가 지금 써야 될 함수가 g 합성 f니까 g라는 함수 안에다가 fx 집어넣어야 되는데 g라는 함수가 되게 간단하죠. 그냥 어떻게만 한 거야? g라는 함수는 2를 더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 g 합성 fx는 이 fx랑 거의 똑같이 생기는데 그냥 y 값에 2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x 플러스 4로 바뀔 거예요. 그죠? 2 더해가지고 x의 범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밑에 있는 애도 똑같이 그냥 2만 더하는 거니까요. 2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x의 범위 그대로 이렇게. 그럼 좀 전에 그려놓은 애를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플러스 4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합성함수를 그리고 싶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했던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그리고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4가 돼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니? 꼭지점의 좌표가 2a, 4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만약에 있잖아, 이 꼭지점 2a라는 꼭지점이 이 점선보다 왼쪽에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 이 점선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 2차 함수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전부 다 쓸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쓸 거니까 이쪽 부분은 날아가겠죠. 이렇게 잘라가 여기 날아가고 여기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그지? A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찍힌다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가 되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이 지점이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최대값. 근데 이 지점의 값이 얼마냐면 x가 0일 때니까 여기다 0 넣어봐. 얼마 나와? 4 나오죠. 여기가 4인 거, 4가 최대값이 되는 함수가 돼요. 근데 4가 최대값이 되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지. 치역이 이렇게 안 나오지. 치역이 x가 4 이하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지점이 이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지점이 이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4가 최대값이 되는데 그럼 치역이 맞지 않아. 그러면 꼭지점은 어디 있어야 돼? 꼭지점은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2차 함수가 여기서 연결은 무조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의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높은 요 지점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그래야 치역이 8 이하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꼭지점의 요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죠?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꼭지점의 y좌표잖아. 얘가 곧 몇이 되면 돼? 저기 꼭대기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얘 계산해보면은 a가 풀마 1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a가 양수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a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문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하셔야 되는 것은 개념 원리랑 RPM을 끝내는 거. 아직 못 끝낸 사람들은 요 끝내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숙제는 오늘 새로 받은 교재 처음부터 3, 4 됐으니까 5부터 12까지 여기까지만 잘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그 기출 테스트 꼭꼭 봐야 돼요. 어려워도 꼭꼭 열심히 풀어보기.
그럼 오늘 풀었니? 너도 이제 다음 주부터 풀어보자. 알았죠? 자, 수고했습니다.